바렐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사는 최고의 검술 마스터입니다. 이미 검과 하나가 된 경지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수련을 멈추지 않죠. 가장 큰 고민은 30대 중반인데도 아직 연인이 없다는 것. 존경하는 아버지는 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며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바렐은 수련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지난 20년이면 충분하다며 빨리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아버지는 아들이 효도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렐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 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 제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사실 그들이 모두 친척이라는 변명도 하죠. 아내가 없으니 당연히 손주도 없고 아버지는 무술도장에 예쁜 여자가 부족하지 않다며 그냥 아무나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렐은 거절하며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계속 제자들과 시범을 보이고 지도를 이어갑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릴 적엔 위대한 검사라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빠르지 못한 자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은 이곳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위대한 검사는 아니지만 가르침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많은 제자가 모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은 대부분 훗날 성공을 거두죠.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의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에게도 묻자 그녀는 부드럽게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바렐은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 생각하며 한마디로 아버지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큽니다. 마침 그때 옛 제자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그녀는 현재 왕실 기사단 대장으로 바렐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은 증거입니다. 바렐이 왜 왔냐 묻자 그녀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친다며 바렐이 특별 강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렐은 편지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왕실 인장이 찍혀 있어 거절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알루시아는 서둘러 준비하라며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출발하자고 재촉합니다. 내일은 수업이 없기에 오늘 찾아온 거죠. 아버지 역시 이 소식에 찬성하며 며느리도 모셔오라며 바렐과 알루시아를 맞선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바렐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알루시아는 사실 바렐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알루시아는 나이 차이는 신경 쓰지 않지만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마차 안에서 바렐은 알루시아가 졸업 선물로 준 검을 아직도 사용하냐 묻습니다. 그녀는 그 검을 소중히 여기며 손에 잘 맞아 다른 검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고 답합니다. 바렐은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루시아는 이미 그를 넘어섰음을 느낍니다. 바렐은 그런 생각에 흐뭇하지만 30대 중반의 나이로 젊은 세대를 따라가기 쉽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알루시아는 마침내 농촌의 성검이라 부르며 칭찬합니다. 결국 바렐은 마스터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새로운 여정은 단순한 검술 강의를 넘어 진정한 전설로 거듭나기 위한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술을 다루며 수도까지 오게 된 맨. 알루시아가 그를 성검이라 부르는 건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최고의 검객과 모험가를 길러냈다. 맨은 자신만큼 그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는 없을 거라. 자만하지만 왕실기사단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그에게 딱 맞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스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흘러간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떠난 나들이라 스승은 기념품을 사려 했고 제자도 머물 곳을 찾으며 다음 날을 계획했다. 바렐은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군대 앞에서 소개받았다. 알리아는 스승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많은 이가 불만을 표하며 시골촌 사람이라며 무시했다. 하지만 맨은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모두를 감동시켰다. 계약에 따라 그는 주몇들 이곳에서 가르칠 예정이었고 이는 도장일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제자 쿠루니가 달려와 인사했다. 그녀는 알루시아와 같은 수련생 동료였으며 아직 미숙했지만 현재 기사로 활동 중이었다. 그때를 떠올리면 그녀는 간절히 여기 들어오기 위해 노력했었고 그 꿈은 맨의 가르침 덕분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여기서 맨을 도울 터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명령하라고 했다. 저녁에 맨은 매우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바렐은 더욱 기뻤다. 지금 집에 손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손님은 바렐의 우수한 제자 중 하나인 젤리치였다. 이 청년은 이미 가정을 이루었지만 스승은 아직도 연애 한 번 못 해본 상태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왕도에 보내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명령했다. 검술 가르치는 일은 젤리치가 맡기로 했고 결혼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하자 바렐은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청년은 아내가 새 아기를 낳아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이사 온 것이었다. 맨은 이미 플래티넘 등급까지 올랐는데 그만두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다. 랜던은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바렐은 10년 전 가르친 것이고 지금의 성취는 본인의 노력 덕분이라 겸손했다. 모험가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위험도 큰 직업이라 여기서 검술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제자를 신뢰해 아예 맡기려 했고 아들을 왕도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책이라 여겼다.
베로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다음 날 맨은 알루시아에게 숙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다행이라며 더 쉽게 그를 꼬실 수 있다며 기뻐했다. 전날 묵었던 숙소는 좋았지만 가격이 비쌌다. 앞으로 도시에서 좀 머물 예정이라 저렴한 곳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스승이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바렐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조금 실망했지만 곧 식사하러 가자며 진짜 데이트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왕실 기사단장을 따라다니는 이상한 남자와 함께 있다고 비난했다. 베로는 알루시아에게 누명 씌워질까 걱정했다. 마라니는 리산드라, 알루시아의 앙숙이었다. 싸움을 피하려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겼지만 덩치 큰 리산드라는 계속 따라다니며 그 스승이 누구냐고 물었다. 맨은 검은색 모험가 위장을 본 적 없어 호기심을 가졌다. 고개를 들자 리산드라가 스승이라 부르며 그 또한 그녀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났다. 노모가 그를 입양해 검술을 가르쳤던 옛 기억을 이야기했다. 맨도 그때를 떠올리며 이제는 그저 소녀가 아닌 성인이 된 그녀가 믿기지 않았다. 리산드라는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고 싶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맨은 웃으며 모두 바쁘다며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했다. 그들이 함께 온 이유를 묻자 알루시아는 맨이 왕실 기사단의 지도자이며 맨의 숙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리산드라는 적절한 숙소 찾기엔 자신이 최고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랜 세월 모험가로 살아왔지만 서로 경쟁하느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오후가 되어 마침내 모두의 조건을 만족하는 숙소를 찾았고 맨은 알리아에게도 고마워했다. 두 사람은 친밀함을 나누며 인사를 하고 스승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은 젊은 기사들을 가르치는 첫날이었다. 하지만 부단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도자는 반드시 그들보다 강해야 하기에 스승과 실력을 겨뤄보고 싶어 했다. 알루시아는 그 청년이 드라운이라 소개했다. 그녀는 도전 수락까지 해버렸다. 좋은 기회라 생각해 그들의 실력을 보여주려 했다. 갑자기 싸움에 끌려들어간 맨은 어쩔 수 없이 응했다. 모두가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그가 팀장 칭찬만 받을 뿐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여겼다. 맨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중년 아저씨일 뿐이고 최소한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 경기가 시작됐다. 드라운은 매우 강한 일격을 가졌지만 기술이 떨어져 공격 방향을 바꾸면 쉽게 쓰러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맨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상대를 다치지 않게 멈추려 했었다. 드라운은 전력을 다해 공격했지만 속도와 힘은 대단했어도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계속 밀려나자 그는 최강 필살기를 썼다. 그러나 맨은 기적처럼 피해 뒤로 빠져 승부를 끝냈다. 알루시아가 부단장에게 만족하냐? 묻자 그는 곧 생각을 바꿔 맨을 칭찬하고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맨에 대한 소문을 멈추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모두 모여 첫 수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드라운은 모든 비용을 냈고 맨을 무시한 것에 대한 사과로 여겼다. 베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가르치겠다니 반응이 당연했다. 맨은 드라운에게 발전할 점도 여러 군데 알려줬다. 사람들은 맨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간신히 멈추려 애쓰고 있었다. 그 청년은 온 힘을 다해 공격을 계속했는데 그 속도와 힘은 정말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공격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계속 밀려나자 그는 최강 기술을 썼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맨은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즉시 뒤로 돌아서 싸움을 끝냈다. 알루시아는 부대장에게 만족했는지 물었고 그는 바로 마음을 바꿔 선생님을 칭찬하며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점점 민의 진면목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췄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모여 첫 수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드로우는 그동안 무시했던 것에 대한 사과로 모두를 대접했다. 베로는 갑자기 찾아온 아저씨가 가르쳐주겠다고 하자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민 역시 그 청년에게 개선할 점을 여러 군데 지적했다. 시골 마을에서는 지금 젤리치가 스승님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민이 이곳을 떠나게 되어 기뻐했다. 그런 검술 재능이 평생을 가르치는 데 쓰인다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는 브로우처럼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곧 며느리를 데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렐이 검술을 가르치기 위해 왕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모두 그의 말에 잘 따르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 그는 자주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며 학생들을 개선시켰다.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잘하면 승부의 반걸음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 약간 쑥스러워졌다. 다행히 전날 드로운과 싸운 덕분에 모두가 그의 말을 잘 따르고 있었다. 그 후 쿠로니가 다가와 오후에 선생님이 할 일이 있느냐며 도시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다. 맨이 아직 도시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했기에 로스는 그걸 아까워했다. 왜냐면 이 도시에는 즐길 곳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동생은 너무 신나서 선생님이 나를 믿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알루시아는 관련 부서와 협력 중이었고 상사도 새 스승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간단히 선생님이 기대 이상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마음속으로는 검술의 대가가 되고 싶다면 자신과 같은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오늘처럼 서류 작업에 시간을 보내는 건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를 이곳까지 데려올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가족이 조용한 시골로 이사 온 후 알루시아의 부모님은 명성 높은 민해검도장을 찾아 배우고자 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은 필수였다. 이 지역엔 기사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위험한 인물들도 존재했다. 처음에 알리아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선생님은 부드럽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그녀는 그 온화함을 느끼고 걱정이 줄었다. 그의 연수반은 훗날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선생님은 검술뿐 아니라 경험도 전수했다. 무엇보다 그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체력이 약한 그녀도 1년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매일 기본기를 반복했지만 알루시아는 지루해하지 않았다. 힘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싸움에 익숙해졌다. 특히 사소한 부분도 선생님께 칭찬받는 일이 많았다. 한 번은 선배인 젤리기 선생님과 싸우다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곧 그가 패배했다. 알루시아 차례가 되자 처음엔 흥미로웠지만 시작하자 선배가 배럴과 마주할 때 느꼈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선생님의 약점을 찾지 못해 떨었다. 맹칸. 그녀의 제자는 선생님이 살짝 움직일 때 공격하는 게 매우 좋았다. 이후 무술도장은 다른 곳으로 교류하러 가기도 했는데 연습 경기라 목이나 머리 위 공격은 금지됐다. 양쪽 학생들이 겨뤘지만 승리는 항상 민의 제자들에게 돌아갔다. 알루시아는 한 청년과 맞붙었지만 재미는 없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교류하는 도중 연습 시에는 모기를 공격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양쪽 학생들은 연습 시합을 했지만 승리는 대부분 민의 제자들에게 돌아갔다. 알루시아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청년과 맞붙었는데 그의 허점을 금세 알아채고 먼저 공격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방식을 택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너무 쉽게 이긴 게 이상하다며 말했다. 다른 학교와 맞붙는 경험이 더 쌓이게 돕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승에게 우리 도장의 실력이 좋냐고 물었고 매는 부인했다. 알루시아는 전부 이긴 걸 보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로도 상대 스승을 이겼는데 그는 자신 검술이 상대를 견제하는데 특화됐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가끔 양학파 중 한쪽이 우위를 점할 때가 있어 누가 이기는지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승부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알루시아가 되돌아가 찾으려 했다. 그러나 상대 학교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 했다. 그들은 전 여자 학생에게 진 것에 대해 분해 공격하려 했지만 맨이 나서서 방어를 막으며 검술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막무가내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지만 결국 모두 쓰러졌다. 그때 스승님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 쪽 바보들을 꾸짖었다. 단순히 그의 제자가 우리보다 뛰어났을 뿐이라고. 그들은 배려 앞에서 전혀 상대가 안 된다고 선언하며 대신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메이는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제자를 데리고 나왔다. 비록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마음속에는 다른 시선이 생겼다. 상대편 스승님조차 베렐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작은 마음은 자신 때문에 스승님이 다친 것을 보고 울었다. 베르는 동생에게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함께 갔어야 했다고 위로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베르는 보상 차원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했어. 그때부터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속 복잡한 감정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 후 알루시아의 전투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덕분에 자신을 가르친 검술 스승을 위협할 정도가 됐어. 성공 후 매는 졸업 선물로 검을 건네며 그녀가 이제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말했어. 그리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기에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지. 그녀는 아직 스승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계속 폐를 끼칠 순 없었어. 선물을 받고 난 후 알루시아는 스승님의 검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고 싶어 기사단 선발 시험에 참가했어. 거기서 그녀는 심사위원과 경험 많은 기사들을 전부 이겼고 모두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지. 이는 스타보다도 한 수 아래라는 뜻이었어. 그렇게 그녀는 최고 점수로 기사단에 입단했고 자신의 반응 속도가 최고라고 자신했어. 여기서 알루시아는 또 하나의 목표를 품었어. 바로 고향의 성검을 세상 밖으로 내어 재능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선 지휘관이 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야 했지. 모든 걸 갖춘 후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스승님을 데려와 가르치라고 초대했어. 놀랍게도 베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그의 기술이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루시아는 스승님이 사람들 눈에 제대로 된 위치를 갖길 원했어. 그리고 그걸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연습실로 돌아왔을 때 알루시아는 맨이 보이지 않아 물었지. 로스킬 쿠르니가 스승님을 데리고 시내 구경 중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동생이 부러워했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그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데이트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 사이 두 사람은 시내 곳곳을 다녔지만 주로 그녀가 즐기고 맨은 별로 하는 게 없었어.
이 서쪽 구역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 쿠루니가 매우 좋아했지. 매는 촌놈이라 이런 번화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인사했어. F는 쿠루니와 동기라 둘이 친했지. 매는 처음에 그녀가 누군지 몰라 당황했는데 갑자기 자신을 스승님이라 부르니 놀랐어. 그녀는 자신이 잊힌 것 같아 슬퍼했지만 사실 너무 많이 변해서 그랬던 거였어. 그녀가 검을 완성했다는 걸 보고 매는 예전 냉정했던 제자라는 걸 기억해냈지만 지금은 더 개방적이라 잊었던 거였지. 5년이 흘렀고 F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했어. 스승님, 저는 지금 마법단에서 빛나는 별이에요. 베르는 왜 검을 쓰면서 마법단에 참여하느냐고 의아해했지. 그녀는 마법 아이템을 사러 가야 한다고 했어. 한 손에 반지를 들고 불꽃 마법을 보여주자 매는 그녀가 진짜 마법사임을 믿었어. 마법을 할 수 있는 자질은 적은데 그녀는 검술과 마법 모두를 갖춰 유명해졌지. 베르는 F를 아껴서 도장문을 나설 때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이런 인재를 길러냈다며 자랑스러워했어. 그런데 도둑이 나타나자 F는 스승님에게 보여주려는 듯 마법을 검에 입히고 빛나는 검으로 도둑을 눈부시게 했지. 쿠루니가 달려들어 제압에 성공하며 둘 다 범죄 대응에 익숙했어. 검은 머리의 매는 자신이 마법과 검술을 결합할 줄 몰랐는데 F가 영광을 가져다줘 고맙다고 했어. 다음날 아침 매는 일찍 일어나 산책하며 촌놈 소리를 피하려 했어. 그때 누군가 따라오며 말을 걸었지만 매는 대답하기 싫어 무시했어. 상대가 화내며 돌아보니 어린 소녀였어. 베르는 길을 잃었냐고 물었지. 사실 그녀는 매니검술 스승님을 알고 찾아온 루시, 마법단의 지휘관이었어. 그녀는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라 생각해 맨을 찾아왔는데 상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비웃었지. 베르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도 맨보다 나이가 많을지 모른다고 했어. 믿지 않으면 보여주겠다고 했지. 루시는 산책이 더 즐겁다며 맨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고 F가 스승님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흥미로워했어. 그녀는 스승님을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랐고 검과 마법의 조합에 대해 칭찬했지. 베르는 겸손히 모든 것은 F의 노력 덕이라며 기본만 가르쳤다고 했어. 그리고 루시에게 배우고 싶냐고 물었어. 이 말은 곧 그녀와 대결하고 싶다는 뜻이었지. 강한 상대와 싸워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 곧바로 전투가 시작됐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맨은 그녀가 위협적인 마법을 쏟아내자 결국 검을 뽑았어. 아직 몸을 풀진 않았지만 방어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중요한 건 자신이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강한 상대와 싸워야 한다고 했어. 내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해? 맨은 겸손히 자신이 그럴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했어. 루시는 도전해봐야 알 수 있다며 거대한 불구슬을 던졌지. 베르는 피하며 접근하려 했어. 계속 이렇게 두면 구워지니까. 그녀는 불과 얼음 마법을 쉴 새 없이 썼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적어도 얼음 마법은 베르의 검으로 베어낼 수 있었으니까.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전투는 즉시 시작되었다. 미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상대가 온갖 마법을 쏟아내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았다.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지만 방어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장임을 강조하며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 말했다. 메이는 자신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루시는 시험해보고 싶다며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 던졌다. 베르는 피하며 가까이 가려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에 타버릴 판이었다. 상대는 계속해서 불과 얼음 마법을 쏟아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면서도 아직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얼음 마법은 베르의 검으로 베어낼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었다. 상대도 그의 강함을 인정했다. 크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미는 기습적으로 검술로 공격했다. 빠른 속도로 베렐이 근접했지만 상대 몸이 갑자기 불타올라 그를 밀어내버렸다. 루시는 웃으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마법사가 검술 대가보다 우위에 서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더 강한 마법을 쓸 준비를 했다. 베르도 피하려 애썼다. 불길이 쏟아지는데 베르는 마법사를 상대해본 적이 없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반사신경이 없었다면 이미 끝났을 것이다. 상대는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만들어 눌러버리려 했지만 베르는 그것을 베어내어 상대에게 던져 공간을 확보했다. 루시는 불로 얼음을 증발시키고 다시 접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마법을 전부 쓰지 않았고 상대는 계속 밀어냈다. 작은 몸집임에도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가진 상대에 베르는 놀랐다. 2번 위협을 받자 상대는 최강의 필살기를 준비했다. 베르는 자신이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순간 몸이 무거워지고 루시가 가하는 압력이 진동처럼 온 지역을 흔들었다.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다. 미는 이 공격에 맞으면 죽을 거라 생각했다. 다행히 그녀는 공격을 멈추었고 자신도 이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지심을 인정했다. 마지막 마법이 배로를 흔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타이밍을 맞췄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그는 루시가 멈춘 것에 감사하며 만약 아까 기술에 맞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물었다. 루시는 단호하게
확실히 폭발을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라고 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하지만 절제한다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가족이 수습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대결을 통해 그녀는 왜 F가 그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도 집에서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시는 속으로 그 노인은 분명 강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까 자신의 공격이 그에게 등골 서늘함을 느끼게 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웃으며 그 공격이 정말 힘들었다며 상대도 웃었다. 다음에는 마법학원에서 다시 만날 거라 약속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베로는 이런 장르의 재능은 없지만 경험해보고 싶어 했다. 루시는 만약 새로운 마법을 배운다면 오늘처럼 찾아와 시험해보겠다고 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다. 장면이 전환되어 오늘처럼 강한 상대를 찾아오는 것이 진짜 대단하다. 장면이 전환되어 F가 치유약을 들고 기사단에 도착했다. 스승님과 잠깐 대화하려 했다. 기사단은 항상 그녀에게 마법 치료약을 주문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스승님이 항상 허브 기반 치료제를 쓴다는 것이다. 제자도 오늘 아침 싸움에 대해 사과하며 M에게 약을 선물했다. 이미 루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때야 스승님은 그녀가 진짜 단장임을 믿게 되었다. F는 그녀가 젊어 보이는 건 마법 덕분이며 아무도 그녀의 실제 나이를 모른다고 말했다. 베로도 선물을 받고 제자를 탓하지 않았다. 알루시아가 와서 M과 이야기하려 하자 제자는 먼저 가겠다며 스승님과 나중에 만나자고 했다. 방에 들어가니 랜드라가 모험가 길드를 대표하여 M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기사단의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 요청은 길드장으로부터 온 것인데 왜 그가 메인을 알고 초대한지는 알 수 없었다. 베로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고 묻자 제자는 첫 던전 정복을 준비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 검술 실력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던전에 관해 말하자면 스승님도 예전에 도전한 적이 있었다. 몬스터가 떨어뜨리는 아이템은 매우 귀중해서 운이 좋으면 전설의 보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서 메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처음 던전에 갔다가 심하게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리산드라는 스승님이라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 알루시아는 이 제안에 별 관심이 없지만 제자는 사람들이 스승님의 힘을 인정하길 바랐다. 상대도 동의하며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물고 뜯으며 양보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며 베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한순간도 화합하지 않는 듯했다. 우선 리산드라는 스승님이 길드장과 대화하길 원했다. 기사단 규칙상 지도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니 베렐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뜻밖에도 모험가 길드 본부가 기사단 바로 옆에 있었고 제자가 스승님을 데리고 들어갔다. 루시도 그곳에 있었고 곧장 그를 초대에 앉혔다. 그는 왜 제자가 집처럼 편한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했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온 이유였다. 그녀는 상대가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다고 말했다. 리산드라는 그녀가 길드장과 친분이 있다고 했어요. 길드장은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며 니두스라고 했죠. 그는 모험가 최고라 소개된 M을 매우 신뢰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루시도 그를 추천했고 덕분에 그는 안심했지만 아직 도움을 받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노인은 보조자인 메곤을 소개했어요. 앞으로 양쪽이 함께 일할 거라며 이 사람은 첫마디부터 스승님이 모험가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묻더군요. 이 질문은 리산드라에게 모욕처럼 느껴져서 그녀는 분해했죠. 메곤은 계속 강경했어요. 마법단 지휘관이라 해도 아마추어는 위험한 던전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바렐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어쩌면 이 임무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불행히도 옆에 앉은 제자가 스승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걸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는 최근 돌연변이 괴물의 보고가 많다고 말했어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협회가 책임지지만 경험이 없으면 시작부터 포기하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M은 두 사람에게 전력을 다해 싸우자고 했어요. 그래야 M의 검술 실력이 이번 여정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지앙은 저 여자와 싸우게 돼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녀는 기꺼이 둘 다 허락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많은 모험가가 지켜보는 훈련장으로 갔어요. 드물게 그 여자와 싸우려는 사람이 있었기에 긴장감이 엄청났죠. 리산드라는 그날을 오래 기다려왔어요.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면 너무 처참했거든요. 상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생계를 위해 떠돌았어요. 그날도 그 길에서 괴물에게 습격당했죠. 부모는 딸을 살리려 자신을 희생하며 그녀를 물에 빠뜨렸어요. 덕분에 리산드라는 겨우 살아남았죠. 베로가 그녀를 발견해 치료해 주었어요. 초반에는 부모님 생각에 자주 아파했지만 M은 그녀가 새 가정을 찾을 때까지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검술과 인연을 맺었죠. 스승님 덕분에 점점 밝아졌고 매일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어요. 심지어 모험가와도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나중에 한 부부가 입양을 결정했어요. 슬펐지만 그녀가 성장하기엔 좋은 선택이었죠. 몇 년 뒤 리산드라는 골드급 모험가가 되었고 한 번은 도적무리와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녀가 모험가가 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자신처럼 어린 시절 비극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고 싶어서. 둘째, 스승님의 최고 검술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 인사했죠. 프로는 제자가 여전히 스승의 자존심임에 기뻐했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했어요. 현재 리산드라는 쌍검을 쓰고 있었고 실력은 평범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M은 모든 공격을 막아냈죠. 그들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라. 루시는 만족했어요. 그는 리산드라가 항상 진지하게 훈련했기에 강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녀에게 약점이 있었고 M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단 2번의 공격으로 그녀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죠. 이 승부 후 리산드라는 스승님이 여전히 강하다고 칭찬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10초만 더 있었으면 자신이 졌을 거라며 왼손의 약점을 지적했죠. M은 이번 일로 의심했던 걸 사과하며 길드장도 도와주길 부탁했어요. 앞으로는 그가 신참 모험가들을 지원할 거라 했죠. 다음 날 2사람은 일을 시작했어요. 포르타, 니들이 살리카스 3명이 행운의 제자가 되었고 모두 실버 등급 모험가로 경험이 조금 있었어요. 던전에 들어가 마법 아이템으로 주변 괴물수를 파악했죠. 그들은 곧 고블린 무리를 처치했어요. 2 선생님의 감시 아래 3사람은 첫 임무를 자신있게 완수했죠. 그러나 리산드라는 오늘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괴물수가 크게 줄었고 무언가를 감지했는데 포르타가 갑자기 공격받았거든요. 2 스승님은 즉시 도와주러 달려갔고 그 생물이 특수 괴물임을 알아챘죠. 리산드라는 그 괴물을 제노그라블이라 불렀어요. 던전 내 괴물이 줄어든 이유는